저희는 입사하는 당일까지 전공이 뭔지를 모릅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네, 학생들은 학벌은 4년? 입사하고 나면 끝이 나요. 근데 입사 후에 회사 생활은 거의 20여 년 지속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채용하는 기업 찾기 캠페인. 오늘은 DGB 데이터 시스템의 최희은 과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과장님 개인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회사 내에서 역할, 그리고 어떻게 회사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 좀 자연스럽게 해주십시오. 네. 저는 DGB 데이터 시스템 미래전략팀 최희은 매니저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DGB 데이터 시스템 개발자로 입사를 해서 6개월의 개발자 업무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인사채용 업무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인사채용 업무를 하면서 이제 여러 제도를 배워가면서 이제 NCS 블라인드 채용의 컨설팅을 참여하고 해당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인적성 평가나 그리고 기술 평가를 도입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업무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DGB 데이터 시스템 회사에 대해서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융 IT 전문 회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 생명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네네. 이게 저희 DGB 금융그룹에 10개의 계열사가 있어서 그중 한 개의 IT 전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DGB 데이터 시스템은 그룹의 IT 시너지 확대를 위해서 2012년도에 설립이 된 올해 11년 차가 되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지역 분들에 비해서는 타지 분들은 잘 모르시긴 하시지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금융 IT 전문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공기업에 많이 적용되는 제도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DGB 데이터 시스템 회사에 이 제도가 좀 적용되는지 그것 자체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DGB 데이터 시스템인 블라인드 채용은 설립 당시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설립 당시에 경력직으로만 채용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경력직한테는 학력이나 전공 부분이 중요하지 않던 그렇죠.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경력직 부분에서도 이미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었고 이러한 성향이 2015년도에 신입을 채용하면서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었었고요. 다만 2018년도, 19년도에 저희 그룹이 이제 윤리 경영을 좀 강조를 하게 되면서 채용 부분에 대해서 투명화를 좀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었고 이제 그걸 고민하던 끝에 이제 NCS 컨설팅에 참여를 하게 됐었고요. 네. 그 NCS 컨설팅의 두 가지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전 채용 프로세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직자의 교육 과정, 성과 부분, 평가 부분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었었고 네. 그 컨설팅 결과에 맞춰서 이제 NCS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이제 오픈을 해드린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회사의 그 채용 프로세스를 좀 들었으면 좀 좋겠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우선 NCS 블라인드 채용의 특징이 서류 전형에서부터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공고 당시에도 저희가 모집하고자 하는 직무의 직무 기술서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그리고 자격증, 능력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요. 이거는 이 기준으로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기준으로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고 신입의 경우는 인적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입과 경력지 상관없이 기술 평가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1차는 기존에는 책임자 면접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을 작년부터는 저희가 실무진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는 임원 면접이 없어지고 이제 책임자 면접이 2차 전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실무진 면접이 가운데 들어가게 됐던 계기가 아무래도 가까이서 멘토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같은 동료들이 가까이에서 평가에 참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변경이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조직 문화에 흡수되는 그 친구의 성향을 보기 위해서 책임자 면접이 2차로 진행이 되고 실무진 면접들을 일반적인 기업이면 과장급, 팀장급들이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책임자 면접에서는 부장, 본부장이 참여를 합니다. 네네네.
그 면접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각각 소요가 됩니까? 다대다 면접으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아, 다대다 면접. 그러니까 면접관도 다수이고 그리고 응시자도 다수인 경우 한 3명 내지 5명 정도 되나요? 3명에서 4명 정도. 네, 3명에서 진행합니다. 4명. 근데 1시간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 1인당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길면 길다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짧은 짧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 면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그래서 꼭 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자기소개서를 꼭 열심히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무래도 면접관도 그렇고 그리고 면접자도 그렇고 양쪽 다 처음 보는 시간에 많은 질문을 해야 되고 많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본인에 대한 소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20분의 시간도 채 가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서를 꼭 충실하게 써두세요라고 학생들도 강조를 하고 있는 음.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연계형 인턴을 진행하게 된 계기도 사실 그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맞는가라는 걸 판단하기가 그 시간에 파악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것과 그리고 금융 IT 사업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IT 사업이기 때문에 법령도 많고 문서도 굉장히 많은 IT 직종이라서 보수적인 업무 처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친구들이 IT 기업에 입사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 보수적인 문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3개월 동안에 회사도 유예 기간을 주는 거지만 학생들한테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인턴제가 적용되었던 맥락이나 그 어떤 동기, 인턴을 해야겠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또 3개월 동안 진행된다면 그 3개월에 주로 어떤 일을 좀 시키는지 하는 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백업 인력이나 그리고 업무 확대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경력직 한 명이 이제 신입들 2-3명을 집어넣어서 업무의 안정화를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신입 채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었고 그 당시 대표님께서 신입 채용을 하되 그렇다면 회사가 좀 업무가 좀 IT 같은 특색이 있다 보니 3개월 정도의 학생들한테 기간을 좀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던 게 채용 연계형 인턴의 시작이었던 부분이었었고요. 네, 채용 연계형 인턴은 인턴 되는 당사자나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직무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지원자들에게 이 회사가 나에게 적합한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DGB 데이터 시스템이 중시하는 그 인재상이랄까요? 도대체 또는 역량이랄까? 어떤 사람과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길래 이런 단계를 좀 거치는가? 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개발 직군들은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건 네네. 사실이고요. 네. 근데 신입이다 보니까 그 신입들한테는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적성 평가를 도입을 하게 됐던 이유가 고객의 자산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인성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소통과 시너지도 좀 중시해서 보는 부분이고 하지만 저희는 무엇보다도 신입은 1년 동안의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새로운 기술 그리고 멘토들이 가르쳐주는 기술들을 흡수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는지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쭉 거치다 보니까 회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잘 발굴이 되는지 회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잘 채용이 되는가요? 저는 잘 채용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있던 직원들과 어울림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신입들이 적응력이 굉장히 높아졌던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항상 그 공대생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적극성, 그리고 발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비전공자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이제 그런 발표 능력이나 본인들 표현 능력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오히려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직의 비전공자 내지는 문과생들이 좀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달라서요. 어떻게 DGB 데이터 시스템에서는 비개발직 분야의 사람들이 그렇게 채용이 됩니까?
저희는 입사하는 당일까지 전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네, 그리고 입사하는 당일까지 나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도 30살에 신입이 입사를 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입사를 하니까 저희가 입사 후에서야 이 친구가 비전공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학과 출신들이나 영문학과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저도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네. 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니? 음흠. 무슨 능력으로 다른 전공자 학생들을 제쳐가며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그 친구들은 4년 동안은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해요. 4년 동안에 그 친구의 이력상에서 본다면 4년을 허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또 거쳐서 이제 개발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99%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친구의 4년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4년 동안에 그 비전공에서 배웠던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개발자 학생들이 하는 생각과 다른 시선을 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회사 측면에선 더 플러스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4년 플러스 1년이긴 하지만 오히려 4년 공대만 공부를 했던 학생들보다 저는 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기술직일지라도 비전공자들이 입사하게 되고 또 전공자들이 또 같이 입사하게 됐을 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 개발직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좀 내는지 그 성과의 요인은 또 무엇에 있는지 좀 그 과정까지 혹시 채용만이 아니라 입사 후에 성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채용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이런 선순환 관계가 내부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당장 채용 담당자였던 저만 해도 공대 출신의 이과생인데 인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전공과 그 직무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부분이고요. 본인의 능력과 관심이 있다면 저는 그 직무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입들 채용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지 학교와 전공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리스크가 더 커졌다라고 판단하는 게 큰 거죠. 네네. 그래서 학교 스펙이라든지 또는 전공, 이제 학점 이런 전통적인 스펙들이 적격자를 판단하는데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학교라든지 전공은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어도 적어도 학점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성실성의 한 상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그 부분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점이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그 요소로 과연 그 사람의 성실성을 채용 과정에서 그럼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저희는 회사 설립 이래로 학점 쓰는 난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졸업증명서나 이런 걸 받으면서도 직원의 학점을 유심하게 본 적이 없어서 학점이 어떤 업무 성과를 보이는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긴 합니다. 근데 학점이 보게 된다면 사실 그 친구가 학점을 잘 맞았던 과목, 전공들을 다 따지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공을 따지고 보는 것도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전공의 수업이 어떤 과목이 있었고 어떤 교수님들이랑 수업을 맞춰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절대평가로 진행이 됐는지 상대평가로 진행됐는지를 다 따져야지 그 객관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를 따지지 않는 이상 학점 이꼴 능력이다라고 보는 건 사실 말이 되지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학점을 따지게 된다면 너무 암울하지 않을까요? 4년 동안에 그 친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익혔을 수도 있고 사실 저희 회사는 고등학교를 중퇴하시고 오신 케이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학점을 볼 내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분은 저희는 책임자급으로 지금 드릴 정도로 저희는 업무 능력 이꼴 학점, 학교 능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오늘 사장님 말씀을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디지비 데이터 시스템의 채용 철학이 굉장히 견고하구나 그리고 분명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IT 기업만이 아니라 은행권에 계시는 그 분의 한 분으로서 앞으로 은행권에서 전통적인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 철학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탈피가 될 수 있을지, 국가가 견인하지 않더라도 적격자를 판단하는데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야 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라는 것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2019년도부터 많은 금융권, 특히 은행권에서 디지털 인력 채용에 중점을 쏟으면서 그 기존에 있던 이제 창구 인력들도 디지털 인력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신입 채용에서는 학벌 스펙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돌아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초중고 교육과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종전까지는 학벌 스펙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학벌이 능력인가 보다. 그러면 우리도 학벌 갖출게. 초중고 교육이 그렇게 몰두했다면 그런 방식들이 아닌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도 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텐데, 좀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최근에 한 대표님을 만났더니 그 대표님이 교수님을 만나서 한마디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인문학 공부 좀 시켜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 뉴스가 났잖아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의 심심이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 한 몇 년이 됐어요. 신입들을 채용을 해봐도 문서 작성 능력이나 문서 이해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1, 2년 기술 공부 그리고 전문 교육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런 교육을 단단하게 해주셔야지 이 친구들의 기술적인 부분은 1, 2년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인성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그 친구의 발전 가능성으로 보고 그 친구들을 받아들여서 투자를 함으로써 기술력은 키워줄 수가 있다. 다만 그 초중고 그 시기에는 그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좀 치중을 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학벌은 4년 입사하고 나면 끝이 나요. 근데 입사 후에 회사 생활은 거의 20여 년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걸음을 주시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인문화 성리학이나 기본 지식을 쌓도록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 선생님의 경우는 아까 공대를 들어가서 개발직 분야로 한 4년 6개월 정도 활동을 하시다가 회사 내에서 미팅하는 과정에서의 그 발언이나 또는 그 스타일과 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상사께서 채용 파트로 바뀌겠다 이제 말씀을 좀 하셔서 옮기셨다고 하고, 내 속에 감춰진 어떤 소양이랄까, 어떤 의욕이나 또는 잘할 수 있는 그 측면들이 뭔가 이렇게 속에서 켜켜이 쌓여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아마 그 소양이 초중고 때 바탕이 돼서 그럴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윤 선생님의 초중고등학교는 좀 어땠었던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넌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만류를 받아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선택에서도 역시 그랬고, 그리고 장래 희망은 공대가 아니었으나 제가 꿈꿨던 그 장래 희망에서도 전혀 어머님의 캐치가 없으셨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해라, 대신 책임은 너가 져라. 근데 울어서 이루어지는 건 없었어요. 울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건 분명히 말로 설명을 하고 말로 원하는 걸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땡깡이라고 하죠. 땡깡 부리는 건 전혀 통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었고요. 그게 입사해서 팀 미팅을 하거나 그럴 때 발휘됐던 어떤 자기 주도성이나 자기 판단력이나 또는 설득 능력이나 이런 거 아닐까요? 땡깡 부리지 않고 조근조근 필요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능력, 그래서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 그런 어떤 그 기질로
회사 내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 업무에 관련된 건 저는 굉장히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업무이고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당당하게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좀 기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머니께서 그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허용을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놀랍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 과정 통해서 만나본 모든 분들이 이상하게 마지막 번에서 한결같이 가정에서 어땠냐라면 그 말씀들을 다 이렇게 통일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DGB 데이터 시스템의 최윤 선생님과 같이 대화 나눈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지난번 포럼에서 알지 못했던 그 측면들을 또 이렇게 더 소상하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를 끝내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업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